지난해 10월 달로 돌아가 볼까요? 국정원은 올해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해커가 선거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며 선관위의 개표 과정을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분명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해킹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선관위는 해킹의 현실화는 어렵다며 올해 4.10 총선 역시 지난 총선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본투표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따놓은 당상처럼 이겼는데 사전투표함만 열었다 하면 민주당 후보가 역전을 해서 결국 현재 국회엔 최소 50명의 가짜 국회의원이 활개치며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과 조국이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탄핵을 남발하며 자신들 방탄만 하고 또 각종 예산 삭감과 동시에 본인들 월급은 올리고 나라를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괴물들을 한 방에 한꺼번에 보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부정선거 밝혀내기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여름 합동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언론엔 해킹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흘린 것이죠. 동시에 국정원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는데 대통령실은 이 중대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탓에 국정원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면 검찰이 수사하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할 텐데 대통령실은 왜 여태껏 손에 꼭 쥐고만 있었을까요? 당시 검찰총장은 좌파도 관련 수사를 열렬히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원석 검찰총장이었고 대법원은 부정선거 소송마다 번번이 기각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사법부가 이런 식이다 보니 윤 대통령이 검찰에 넘기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역할을 해줬다 할지라도 법원이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는다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엔 법관들도 연루돼 있습니다. 또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포렌식은 100%가 아니라 단 5%만 성공했기 때문에 서버와 관련한 증거 수집이 추가로 더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보니 계엄군의 선관위 수색 작전이 펼쳐졌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성동격서 작전, 동쪽을 쳐들어가는 척하면서 적을 교란시키며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이 작전은 어느 참모의 아이디어였을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술 먹고 잠시 정신이 나가서 우발적 계엄 선포를 한 게 아니냐고 조롱했던 우매한 국민들은 자기 자신을 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0시 30분 계엄군 약 120명과 경찰 약 100명이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특수요원 추정 인력 10여 명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단 2, 3분 만에 3일 오후 10시 30분 중앙선관위에 기습 투입됐고 과천청사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도 계엄군 약 50명, 경기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 약 130명, 경찰 약 100명이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 더 먼저 선관위를 장악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왜 그렇게 허술하게 느슨하게 장악하는 신용만 냈던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4일 오전 1시 50분 계엄군이 철수하기까지 3시간 20여 분간 선관위 산하 관련 시설을 통제한 총 병력 인원은 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로 보내진 280여 명보다 2배에 가까운 인원인데 선관위에 투입된 군은 당직실과 정보관리국 산하특정 부서에 진입해 나올 때는 커다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보관리국은 개인정보와 데이터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보안을 철저히 하는 곳입니다. 계엄군이 정보관리국으로 찾아간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육사 출신이기도 한 장재현 컴퓨터과학 박사는 선관위에서 사정선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선관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과 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 1개 과장 포함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전문가의 설명을 귀담아 듣지 않았나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겠다고 결심하게 된 또 한 가지 계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언론들은 TV조선이나 채널A 할 것 없이 전부 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실패한 계엄으로 결론짓고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 마냥 미국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빠르게 알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모든 언론들이 전했는데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는 바이든입니다. 그런 바이든 정부에 김건희 여사도 모르게 진행됐다는 이 계엄을 미리 알려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여기 둘 테니까 와서 꼭 물어가 라고 알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천만다행히도 올해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 척결을 대대적으로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골프광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라운딩 회담을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만 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척결 의지에 적극 공감해야 진정한 화합이 될 것이다.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하는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미국과 공조를 할 수 있게 됐다 보니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계엄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 역시 내년 1월 취임하자마자 미국 전역에 계엄 선포를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민주주의의 꽃을 꺾어버린 자들을 빠짐없이 색출해내길 바라봅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자료들을 압수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어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황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가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 몸 하나 살고자 예산 삭감에 검찰, 감사원 등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을 두고 국가수반으로서 비상계엄을 통해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으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 임내하며 각종 선거에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선관위 여러 곳에 계엄군을 집중 파견,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국정의 분탕질 일삼는 형사 피고인, 야당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는 수준 이하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들을 감싸기에 바쁜 옐로우 저널리즘 언론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도둑놈들인 도둑정치의 주연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수준 이하임에도 국회에서 활개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 부정의 기록은 선관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관위 건물에서 들고 나온 커다란 박스가 무엇인지 기대됩니다. 그 내용물이 선관위의 메인 서버 내지는 하드디스크 관련 문건이기를 절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특히 선거인 명부도 없이 교차 검증이 불가한 사전투표 제도를 설계한 선관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는 문건도 포함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서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 야당 중에서도 유독 민주당만이 사전투표 몰표로 부정하게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시점이 국정 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방대를 비롯한 애국 세력이 수년간에 걸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쳐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오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큰 메아리가 되어 적들이 오염시킨 자유민주주의, 속인 저울 눈금으로 도둑맞은 우리 민의를 되찾을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전 총리 말대로 계엄군이 가지고 나온 박스 안에 메인 서버가 들어있어서 현재 조작 증거들이 우수수수 쏟아져 나온 상태이길 간절히 바라겠는데요. 그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야당 의원들도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해 야당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계엄군이 선관위 당직 직원들의 휴대폰까지 빠르게 압수해서 긴급 연락을 받지 못했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할 텐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무총장에게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먼저 얼굴보다 이름이 더 유명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하던 시기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건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것인데 헌법기관 수장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냐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네. 선관위는 사법기관입니까? 아닙니다. 행정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계엄법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아니죠. 개념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런데 계엄군이 정확히 10시 12월 3일 10시 30분에 중앙선관위로 진입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이상한 지점이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던 시기였어요. 이 시간이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기관 수장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나도 안 하고 아무 피해가 없다 이런 입장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엄중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엄중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이 검토는 거의 다 끝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에 맞는 것인가에 굉장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검토를 했고 다만 계엄군이 왜 저희 선관위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서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군부 독재 시절에도 선관위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국회도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 두 가지를 다 한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네. 이 국민들의 부분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70% 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날 선관위 그 반출 물품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 네 제가 바로 확인을 하고 다행히도 이 지금 점거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 수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액션으로 대응할지 분명하게 행안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춘생 의원님은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정신이 얼마나 제정신이면 성동격서 작성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엄 선포를 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듯한 춘생이 언니 머릿속에선 이런 고도의 작전은 절대 나오지 못할 테지만 그 와중에 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70%가 넘는다고 깨알같이 덧붙였는데 계엄군이 선관위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수작했다는 사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면 그 이전에 여론조사 조작이 먼저 선행되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에 여론조작 또한 세트로 의심해봐야 하는 것인데
조작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춘생이 언니가 탄핵한다고 깨알같이 덧붙였는데 계엄군이 선관위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수색했다는 사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면 그 이전에 여론조사 조작이 먼저 선행되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에 여론조작 또한 세트로 의심해봐야 하는 것인데 조작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춘생이 언니가 탄핵 여론 70%를 운운해봤자 그 숫자를 믿는 사람은 춘생이 언니같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개표 조작도 손쉽게 하는데 여론조사 조작하는 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그리고 장관급인 김 사무총장은 다행히 점거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반출 물품은 없다고 했는데 반출 물품이 없는지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없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답변이지만 다행히 점거 시간이 짧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로 한 말인가요? 점거 시간이 짧았다라는 건 투입된 요원들이 목표했던 압수품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손에 넣어갔다고 봐야 하는 건데 김 사무총장은 대체 어느 쪽으로 다행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